네,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국 핵시설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핵개발 중심 도시를 공습했는데요. 강철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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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ین را ثابت کرده ایم. زیرساخت‌هایمان را بزنید، زیرساخت‌های مهمتر و بیشتری از شما را می‌زنیم. 예, 보신 것처럼 이란이 나탄즈라는 곳에 있는 핵시설을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에 이제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핵시설 도시 디모나를 공습하는 영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엄윤식 실장님, 이게 지금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이제 핵시설이 있는 도시를 타격한 것. 네, 맞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굉장한 그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고 핵시설도 만약 그것이 직접으로 피해를 받게 되면 핵물질 누출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지역까지 미사일 공격을 한다는 것은 거의 사생결단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 특히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대부분 요격에 성공했고 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 한 200여 발 미사일을 쐈지만 거의 대부분 뭐 2발만 이스라엘에 그 피해를 줬다고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2발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떨어져서 민간인들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어떤 뭐 요격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보통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날아오는 것을 100% 다 요격하면 좋겠지만 사정에 따라서 기능이 충족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란이 공격을 하는데 뭔가 색다른 공격을 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그 미사일 안에 있는 집속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 뭐 수키로 상공에서 미사일 요격되기 이전에 자탄들이 막 분류가 돼가지고 지상에 있는 민간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자탄으로 여러 개, 10여 개 분리가 되면 그 모두를 다 요격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의 양상이 조금 더 나쁜 쪽으로 악성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란이 집속탄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이걸 저희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요격이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방공망에 구멍이 난 이 두 도시에서는요. 주택 파손과 또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약 1년 반쯤 전에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180발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때만 해도 상황은 조금 달랐거든요. 그때 목소리 듣고 오시죠. We went into the shelter in between the air raid sirens. We've come out again because this is the second round of air raid sirens we've seen. And if you look over here in the distance, you're seeing where the intercepts are going up into the sky. 네, 이스라엘의 지구 최강 방공망 지금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이언돔입니다. 강철 지붕이다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데요. 아이언돔은 요격 고도가 4에서 70km로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아까 집속탄 얘기를 좀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김열수 실장님, 네. 아이언돔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뚫린 걸까요?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란이 영리하게 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란은 전쟁이 막 시작되자마자 주로 질이 좀 떨어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이제 이 드론도 좀 질이 떨어지거나 좀 사거리가 짧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소음 작전을 통해서 벌떼로 이렇게 날려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에 강철 지붕이 계속해서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많은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겠죠. 네. 그래서 그 요격 미사일을 많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난 뒤에 지금 이란이 영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2,000km 나가는 미사일 그리고 4,000km 나가는 IRBM까지 지금 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0km 나가고 4,000km 나가는 이
신형 미사일에 속하는 것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특히 4,000km 나가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도 없어요. 예. 이번에 오히려 실전 발사를 한 거거든요. 시험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실전에 바로 네, 갔군요. 4,000km는 지금 그런 곳으로 조금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에 대응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우리 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집속탄을 넣으면 지금 한 2,000km 나가는 미사일이든 4,000km 나가는 미사일은 이것을 이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기에 요격을 하지 않고 대기권에서 들어와서 자탄을 탁 터뜨리게 되면 예. 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 현재의 그 요격 상태로는 막을 수가 없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철통 같은 저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다 덮어쓰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테헤란이나 중요한 시설이 있는 곳이나 국가 기반 시설이 있는 곳이나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이 나중에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할 때도 아마 그런 형태로 대응이 될 겁니다. 예. 얼마 전에 한미연합훈련에 미국판 아이언돔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뭐 그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수 실장님 말씀 주신 대로 얼마 전에 이란이 4,000km의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저는 시험 발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요. 바로 실전에서 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엄효식 실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란이 굳이 영국을 겨냥한 사거리가 이렇게 긴 중장거리 미사일을 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란이 약 2,000km 내외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만 가지고 있고 저는 4,000km 가까운 거리는 발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그 영미 공동 군사기지를 대상으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정도까지 미사일을 쏠 수가 있다. 근데 저 쏘는 방향을 뒤로 돌리면 서유럽의 중심부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유럽에 있는 국가들에게도 서유 국가들이 만약에 이번 이란전 이 지역에 군사력을 보낸다거나 참전하게 되면 우리가 그 국가들에 대해서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예. 아예 여기에는 참전하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되겠고요. 네. 또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저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란전에 우리가 참가해야겠구나. 이대로 냅두면 이란의 미사일이 언젠가는 유럽을 강타할 수 있으니 아예 이참에 가서 뭔가 저런 것들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미국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함께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일종의 그런 역효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미사일이 어떤 종류였냐를 놓고도 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뭐 우주 발사체를 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김현수 실장님 보시기에는 뭘 쏜 것 같으신가요? 예,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전공이 아니라 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탄두 무게하고 사거리는 트레이드오프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탄두 무게를 1톤짜리를 500kg으로 줄이면 사거리는 2배로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했다고 보고요. 지금 저 4,000km 나간 것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저것이 기본적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테일, 소위 말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정보 자산들이 그것을 찾아서 파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요, 이란 대통령의 아들이 좀 쓰고 있다는 전쟁 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 내부 상황을 좀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일부 정치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구자래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보면은 일일이 모두가 기록된 이제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근데 굉장히 화제가 되는 거는 일부 정치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도부가 붕괴되고 있다 이런 되게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가 담겨 있지 않은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뉴욕 타임즈에서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쓴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군요?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쭉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요새 거의 매일 업데이트되면서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개인의 소외를 담은 일기 형식이 맞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쟁을 염두에 둔 의도된 노출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꽤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럴 수 있다 생각되는 게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뭐 이제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를 담고 있지만 이란 정부에 해가 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모지타바가 암살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많은데 내가 확인한 바로는 잘 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팩트 체크 형식을 빌어가지고 이란 정부에 도움되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의 미안한 마음도 있다 이렇게 약간 온건파를 상징하는 입장을 취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런 노선에 대해서 응원하는 입장. 이란도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매파도 있지만 비둘기파도 있다. 거기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주기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의도된 노출의 이제 의도가 지금은 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정치 고문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론전의 성격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